물가 높은 스위스. 하지만 이 방법만 알면 스위스에서 단돈 9만 원으로 유람선과 산악열차, 곤돌라를 모두 타고 알프스 파노라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출발지는 스위스 추리, 제네바 등 어디서나 가능하고요. 목적지는 루체른 리기산입니다. 저는 가이드로서 리기산만 50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9만 원짜리 티켓을 사는 방법과 루체른에서 리기산 가는 방법을 포함해 제 경험을 녹아낸 실전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리기산은 특히 이런 분들께 정말 잘 맞는 곳입니다. 첫 번째, 스위스의 매력을 보고 싶지만 일정 혹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 두 번째, 힘든 등산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스위스까지 왔으니까 하이킹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스위스 교통 패스인 스위스 트래블 패스나 세이버 데이 패스를 소지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만 이런 날은 조심하셔야 돼요. 루체른에 구름이 꽉 끼거나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리기산 정상에도 똑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겨울에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가는 방법부터 볼게요. 먼저 스위스에서 루체른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취리히, 바젤, 베른 각각 기차를 타고 1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넘어올 때도 3시간 30분이 걸리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루체른으로 넘어갈 때도 3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터라케이나 그린델발트에서는 이렇게 각각 2시간,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요. 이곳 루체른을 당일치기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르마트에서는 3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먼저 코스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는 길은 이렇게 주황색 표시를 했고요. 오는 길, 다시 돌아오는 길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루체른 역에 도착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유람선을 타고 쭉 베기스를 지나서 비츠나우까지 총 1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츠나우에서 딱 도보로 3분만 걸으면 산악열차 탈 수 있는 곳이 바로 나와요. 여기에서 산악열차를 30분을 타면 바로 리기산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리기산에서 하이킹을 조금 하다가 여기에 이제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에서 배가 고프신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오면 약 하이킹이 1시간에서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2시간으로 소요됩니다. 그럼 바로 리기 칼트바트라는 곳에 도착해요. 여기에서 돌아올 때는 곤돌라를 타시면 됩니다. 리기 칼트바트에서 베기스까지는 딱 10분 걸리고요. 이 베기스에서 다시 40분만 유람선을 타면 루체른 역에 도착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루체른 역입니다. 여기에서 이 키오스크가 보여요. 이 키오스크에서 바로 이 문을 나가면 됩니다. 루체른 역 밖으로 나오면 이런 아치형 건물이 보여요. 이곳을 통과하면 루체른 바노프카이라고 바로 유람선 타는 곳이 보입니다. 루체른 중앙역에서 유람선 역까지는 걸어서 2분도 안 걸립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목적지는 비츠나우 역입니다. 루체른 호수는 산 사이로 깊게 들어온 형태라 유람선을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스위스 피오르드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풍경이 보입니다. 한쪽에는 호수, 양쪽에는 산이 가까이 따라오고 있고요. 주변에는 작은 호수 마을들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워요. 자, 이제 비츠나우에 도착하기 전에 베기스라는 역을 지나요. 이때부터 슬슬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산악열차에서 명당에 앉을 수가 있어요. 비츠나우에 내리기 전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내리자마자 약 3분만 직진해서 걸어가면 리기 산악열차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뛰는데요. 사실 빠른 걸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비츠나우에서 올라갈 때는 진행 방향 기준 왼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루체른 호수가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감탄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리기산 정상 뭘 보면 될까요? 드디어 리기쿨룸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은 해발 1798m예요. 그런데 열차에서 내렸다고 바로 정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위로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도 한 10분이면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오면 리기산이 왜 유명한지 바로 느껴집니다. 리기산은 굉장히 높은 산은 아닌데 위치가 정말 좋아요. 루체른 호수와 쭈코 호수가 쫙 보이고요. 멀리로는 4000m급의 알프스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리기산은 산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부니까 얇은 겉옷 하나는 꼭 챙겨 오셔야 되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리기산 레스토랑 어디서 먹을까요? 점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할 거예요. 리기산에는 밥 먹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있는 식당에서 드셔도 되고요. 조금 내려가서 드셔도 됩니다. 혹은 아예 샌드위치를 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딱히 먹을 장소가 없으니까 리기산 식당에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가이드 할 때는 그날 일정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편인데요. 오늘처럼 하이킹을 할 예정이라면 저는 리기 슈타펠 역에 있는 록지븐이라는 레스토랑을 추천합니다. 리기산 정상에 있는 식당과 주변을 다 가봤는데요. 와, 이곳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곳은 단체도 많이 받는 곳이라 사람이 너무 많다면 옆에 있는 식당에 가신 것도 추천해요. 다만 여름에는 스위스에서 흔하지 않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참고로 이 록지븐 레스토랑에는 한국어 메뉴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요. 다만 산 위의 식당들은 영업일과 시간이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특정 식당을 목표로 한다면 그날 영업 여부는 구글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정상보다 좋은 1시간 하이킹.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리기산 정상에서 다시 산악열차를 타고 내려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고 내리막길 걷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이 길을 꼭 걸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걸을 코스는 리기쿨룸에서 리기 칼트바트까지입니다. 약 4km 정도 되는데요. 1시간 조금 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숫자만 보면 4km나 산에서 걸어야 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코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어떤 분에게는 단점이 내리막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산이라기보다는 스위스 산에서 하는 긴 산책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리기의 진짜 풍경은 정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50번 정도 왔지만 항상 이 길을 걸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정상에는 사람도 많고 다들 사진 찍느냐 정신이 없는데 이곳은 굉장히 조용해요. 겨울에는 눈 상태에 따라 열리는 길이 달라지니까 당일 직원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제 하이킹 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상을 보고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시게 되면 이 초록색 건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예배당이 보여요. 이 초록색 건물은 바로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하이킹 하시기 전에 한 번씩 들려주시면 좋고요. 이 사이로 이 길을 선로를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꼬불꼬불꼬불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리기 슈타펠 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레스토랑은 바로 여기 록지븐 레스토랑이고요. 식사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여기를 또 다시 길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선로를 한번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로길을 바로 옆으로 두고 갑니다. 가다 보면 리기 슈타펠 회라는 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려가시거든요. 이 길이 아니라 이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에델바이스 호텔이 있어요. 이 에델바이스를 왼쪽으로 끼시고 쭉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터널이 나오거든요. 이 터널을 지나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캔젤리 전망대가 나와요. 이제 이 전망대에서 옆으로 쭉 평지길을 10분 정도 걸으면 바로 리기 칼트바트 역이 나옵니다. 기차역은 여기 있고요. 곤돌라를 타실 분들은 이 원형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전으로 가장 헷갈리는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리기 슈타펠 회 이 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영상에서 보다시피 건물을 왼쪽으로 끼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호텔 에델바이스가 왼쪽에 있고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좋은 스위스 여행 정보로 보답할게요. 이 에델바이스 호텔을 끼고 가면요. 이렇게 노란 표시가 나와요. 이 표시가 하이킹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오신다면 길 자체가 험난한 건 아니지만 무릎이 불편한 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더운 날에는 햇빛을 바로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더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물을 챙겨 오셔야 됩니다. 칸젤리 전망대입니다. 정상과는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정상에서는 호수와 산을 넓게 보는 느낌이라면 칸젤리에서는 아름다운 베기스 마을과 루체른 호수가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칸젤리 전망대를 뒤로 하고 딱 길이 하나예요. 10분만 걸으면 바로 리기 칼트바트 역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하이킹이 끝나고요. 이렇게 쭉 나오면 간판이 보여요. 기차로 가실 분은 여기 보시면 비츠나우 리기쿨룸 저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곤돌라 타고 가실 분들은 이 베기스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은 요 계단이 아니라 이 동그란 돔 안으로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계단을 쑥쑥 내려가면 됩니다. 아니면
이 엘리베이터를 활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기차를 타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탈 건 리기 칼트바트 역에서 베기스 케이블카를 타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케이블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이킹 시작하기 전에 내가 탈 케이블카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그래야 중간에서 빨리 가야 돼 하면서 뛰지 않습니다. 또한 케이블카가 연중 내내 운행하는 게 아니라 점검 기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한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둘게요.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베기스로 내려갑니다. 이제 또 풍경이 완전 달라지죠? 케이블카가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스릴도 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이제 바로 배 타고 루체른 가면 되겠지 하는데 걸어가야 합니다. 대략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렇게 발바닥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도 굉장히 예뻐요. 산에서 내려와서 호숫가 마을로 들어가는 느낌이라 시간이 조금 남으면 베기스 호숫가도 잠깐 보고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바로 이곳이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은퇴하고 싶은 마을 중 한 곳으로 뽑히는 곳입니다. 이제 배가 왔습니다. 가끔씩은 배 연결편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빠르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리기산 50번 정도 다니면서 느낀 실전 팁만 빠르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날씨에만 믿지 마세요. 메테오 스위스를 깔고 계실 텐데요. 리기 쿨룸 웹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체른 시내는 흐린데 정상은 구름 위로 나와 있는 날도 있고요. 반대로 루체른은 맑은데 정상만 구름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리기산은 결국 정망 보러 오는 산이라서 항상 날씨 예보, 정상 웹캠 둘 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아름다운 겨울에 펼쳐지는 매지컬한 풍경이 바로 이겁니다. 겨울에만 자주 보이는 운해의 현상인데요. 여러분 정말 꼭 웹캠 한번 확인해서 이게 딱 보인다면 열차를 타고 구름 속을 뚫고 나가는 기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악 열차는 왼쪽. 비츠나우에서 리기 쿨룸 올라갈 때 진행 방향 기준 왼쪽에 앉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여름에도 겉옷하는 꼭 챙기세요. 리기산 정상은 1798m이고 바람이 조금 더 많이 불 수도 있습니다. 루체른이 덥다고 반팔 하나만 입고 올라오지 마세요. 네 번째, 성수기에는 케이블카를 고집하지 마세요. 이유는 성수기에 케이블카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그룹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거를 다시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배까지 연결편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케이블카보다 산악 열차가 더 안전해요. SBB에서 시간표 검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맨 왼쪽 플랜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는 곳을 입력해 줄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루체른 바노프 콰이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기 쿨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날짜를 말고 내가 원하는 날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월 8일에 간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아침에 간다고 설정해봅니다. 연결편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철도입니다. 하지만 BAT 이게 바로 유람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보통 1시간에 한 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루체른에서 비츠나우까지 가는 방법, 비츠나우에서 리기쿨룸까지 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반대로 해볼게요. 제가 이제 리기쿨룸에서 날씨가 너무 안 좋다 하신 분들, 리기쿨룸에서 바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12시 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비츠나우에서 루체른까지 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만약에 다른 걸 누르면 알트 골다우라고 있어요. 이거는 다 열차를 타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배를 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 거의 1시간마다 한 대씩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하이킹 끝내고 리기 칼트바트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리기 칼트바트를 한번 보시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이렇게 옆에 별을 칠 수가 있습니다. 리기 칼트바트 피르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루프트자일반이 바로 곤돌라를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럼 나는 어떻게 찾냐? 이렇게 2번 경로하는 거 말고요. 딱 한 번만 경유하는 걸 클릭하시면요. 베기스에서 이제 또 배로 가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BAT가 있죠. 이걸 잘 보시고 가면 됩니다. 리기산 교통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와 혹은 세이버 데이 패스가 있으면 리기 산악 열차,
케이블카, 그리고 유람선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통 패스가 없다면 2026년 기준으로 바로 제가 소개한 코스는 약 138프랑 정도 됩니다. 리기산 철도 케이블카 하루권이 84프랑이고요. 루체르노 유람선은 루체른에서 비츠나우까지 31프랑, 베기스에서 루체른까지는 23프랑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스위스 트래블 패스 혹은 세이버데이 패스를 그 날짜에 맞춰서 미리 사면 좋겠죠. 9만 원짜리 티켓 사는 방법. 이 코스를 약 9만 원에 다녀오는 핵심은 바로 세이버데이 패스입니다. 세이버데이 패스는 지정한 날짜 하루 동안 스위스의 기차와 버스, 유람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일 교통권입니다. 특히 리기사는 세이버데이 패스 하나로 취리히에서 루체른으로 이동하는 기차는 물론 루체른 유람선과 리기산 산악열차, 베기스 곤돌라까지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등석 최저가는 52프랑부터 시작합니다. 환율에 따라 우리 돈으로 약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8만 9천 원입니다. 단 세이버데이 패스는 정해진 수량만 최저가로 판매하고요. 여행일 기준 최대 6개월 전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티켓이 먼저 소진되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됐다면 SBB 홈페이지에 가서 바로 예약이 열렸을 때부터 구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티켓은 특정 시간에 열차를 예약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구매한 날짜에는 원하는 시간의 기차와 유람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리기사는 날씨가 중요한 여행지인데 세이버데이 패스는 구매 후 취소와 환불이 안 됩니다. 사는 방법은 SBB 앱에서 원하는 날짜를 고르고요. 거기에서 세이버데이 패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면 위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리기산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스위스 여행 정보로 만나요. 스위스에서 안나였습니다.